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며느리 소영이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인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아이는 명절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줘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도 사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이들 돌봄도 도와주고 정말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봐도 엄마 소영이가 뭐라고 했어? 별말 없던데? 하면서 시원하지 않은 대답만 돌아왔죠. 그래서 더 답답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뭘 원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모르겠어. 뭘 해줘도 반응이 없고 대화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친구 중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그게 다 좋다는 뜻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표현을 잘 안 해.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원했거든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영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소영이 목소리가 들려서 잠깐 멈춰 섰거든요.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닌데 뭔가 항상 숨이 막혀. 뭘 해도 틀린 것 같고 항상 평가받는 기분이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부담이었구나. 평가였구나. 감시였구나. 소영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선물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는데 왜 그럴 때마다 더 부담스러울까? 뭔가 빚진 기분이야. 그리고 항상 완벽해야 할 것 같아.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 아이에게는 짐이었구나.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소영이는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새벽까지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소영이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리 집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봤던 건 아닐까? 소영이의 마음은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며느리 모습만 강요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소영이가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깨끗해 라고 말했던 것, 아이들 간식을 줄 때 이런 건 몸에 안 좋아 라고 했던 것, 명절 준비할 때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라고 했던 것들. 모든 게 가르침이었고 지적이었고 평가였구나. 소영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소영이를 바라보자.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소영이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고 고민도 털어놓고 명절에도 웃으면서
함께 준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 집에 또 가고 싶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들도 변했어요. 엄마, 요즘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소영이도 밝아지고 애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돈 한 푼 더 쓰지 않았어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단지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금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소영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건데 그 변화가 저 자신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소영이와 있어도 긴장하지 않아요.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평가받는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도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시어머니가 되는 5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바뀝니다. 서먹했던 사이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부담스러운 만남에서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조심스러운 대화에서 진솔한 소통으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는 지혜와 가족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심판자가 아닌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기. 변화의 시작은 지난 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영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시장을 다녀와서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떼를 쓰고 작은아이는 계속 울고 정말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과거의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겠지. 주말이니까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아들을 감쌌을 거고요. 그리고 소영이에게는 힘들면 애들 내가 볼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소영이의 모습을 자세히 봤거든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한숨을 계속 쉬면서도 아이들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피곤한 건 알겠지만 소영이는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아이 둘을 혼자 데리고 시장까지 다녀온 게 얼마나 고됐을까요? 게다가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게임은 잠깐 끄고 애들 좀 봐. 엄마가 피곤해 보이잖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래? 하는 표정이었죠.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소영이의 표정.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어요. 그 다음엔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마치 어머니가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제야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소영이는 잠시 부엌에 앉아서 물 한 잔 마시며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는 제가 아들 편만 들까봐 불안했던 거였어요. 공정한 어른이 되어달라는 것. 그게 소영이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들만 감싸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돈만 벌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소영이가 힘들 때는 내가 먼저 나서야지. 집안일은 둘이 함께 하는 거야. 며느리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처음엔 아들이 어색해했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주말엔 같이 장 보러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소영이도 변했어요. 밝아졌고 저에게도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아들을 혼낼 줄 아는 시어머니. 그게 며느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어른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비밀 완벽함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기.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소영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이후로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명절만 되면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소영아, 무슨 걱정이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명절 준비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이 아이에게 명절은 아직도 행복한 날이 아니라 시험 보는 날이었구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전에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뭘 부담스러워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번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이번 추석엔 간단하게 하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소영이가 깜짝 놀라더니 몇 번이나 되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친척들이 오시는데. 간단하게 해도 되나요? 다른 집들은 다 제대로 하는데. 괜찮아. 음식은 정성이지 가짓수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편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친척들도 이해할 거야. 사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다른 집들은 다 성대하게 하는데 우리만 간단하게 하면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소영이의 얼굴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소영이의 표정이 확 밝아졌거든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석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음식은 간단했지만 웃음소리는 더 많았어요. 소영이도 처음으로 명절에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아이들과도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친척들 반응이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힘들다는데 참 현명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네요. 우리도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오히려 다른 집 며느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절이 끝나고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명절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명절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왜 그동안 소영이를 힘들게 했는지를요.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다가 사람을 지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에게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시험 보는 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했니? 그건 원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늘 이랬어. 이런 말들이 겹치면 며느리는 그 집에서 마음 둘 곳을 잃습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건 게으름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이 편한 게 제일이야. 힘들면 시켜 먹어도 돼. 사람이 먼저야. 건강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하니까 소영이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정말 힘들 때는 어머니, 오늘은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말하기도 해요. 세 번째 비밀 고정관념 대신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추석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왔을 때였어요. 어느 날 소영이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저와 완전히 달랐어요. 컵부터 먼저 씻더라고요. 저는 늘 그릇부터 먼저 씻었는데 말이에요. 과거의 저라면 바로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릇부터 먼저 씻어야지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집 방식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라고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왜 소영이는 저렇게 할까?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텐데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나름 합리적이네. 소영이가 깜짝 놀라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컵이 제일 깨끗하니까 먼저 씻고 기름기 있는 건 나중에 씻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수세미도 덜 더러워지고 물도 덜 써요. 아, 정말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소영이 방식이 더 과학적이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난 그건 몰랐네. 정말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때부터 소영이가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판단하려 하지 않고 궁금해한다는 걸 느꼈나 봐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던데 어떠세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소영이만의 살림 노하우도 알게 됐고 저도 모르던 새로운 방법들을 배우게 됐어요. 냉장고 정리하는 법, 빨래 개는 법, 아이들 간식 만드는 법.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소영이가 알려준 냉장고 정리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투명한 통에 음식을 보관하고 라벨을 붙이는 방법이었는데 덕분에 음식이 상하는 일도 줄어들고 냉장고도 훨씬 깔끔해졌어요. 아, 넌 그렇게 하는구나. 난 그건 몰랐네. 재미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결과가 좋네. 보기 좋아. 이런 말들을 하니까 소영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눈빛이 환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 방식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섞어서 해볼게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소영이의 방식을 존중하니까 소영이도 저희 방식을 존중하게 된 거였어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며느리는 우리 집에 맞춰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고유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순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편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집은 정말 재미있어요. 소영이 방식과 제 방식이 섞여서 더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영이도 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때로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해요. 심지어 아이들도 할머니랑 엄마는 왜 다르게 해? 하고 물어보면 저희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른 거야. 어떤 게 더 좋은지 같이 생각해보자고 대답해요. 아이들도 다양성을 배우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네 번째 비밀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선물. 겨울이 되고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소영이가 명절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추석 때의 변화가 이어진 거죠. 설날 당일 소영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한복 입히고 친척들 오시면 차 대접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명절 끝나고 용돈 좀 주거나 선물을 사주는 게 전부였어요. 고생 많았어. 이거 받아 하면서 봉투를 건네주거나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주곤 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소영이가 설거지를 마친 후에 제가 소영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 고맙다. 그 순간 소영이의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입술을 꾹 깨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머니 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들었어요. 엄마, 소영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주신 게 정말 감동이었다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 그제야 깨달았어요. 비싼 선물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훨씬 소중하다는 걸요.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누군가 정확히 알아봐 줬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위로받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며느리도 알아요. 살림이란 게 원래 고된 거라는 걸요. 명절 음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매번 당연한 듯이 넘어갈 때 사람 마음은 텅 비어가요. 그 이후로 저는 소영이의 작은 수고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청소 깨끗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이들 챙겨줘서 내가 편해. 내가 해준 음식 정말 맛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영이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소영이도 저에게 고마운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제 아이들 봐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편하다. 이 세 마디가 명절 음식보다 더 진하고 백화점 선물보다 더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비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믿어주기. 봄이 다시 돌아왔을 때였어요. 이제 소영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일상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영이가 아이에게 간식을 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제 방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간식을 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종류도 제한했거든요. 너무 단 것은 안 되고 식사 전에는 절대 안 되고 그런 엄격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아이가 원할 때 주더라고요. 물론 나름의 기준은 있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이전에 저라면 바로 나서서 애들 간식은 이렇게 줘야 해라고 가르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배운 게 있었어요.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하면 소영이가 위축된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지켜봤습니다. 며칠 동안 소영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 관찰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절제 있게 먹더라고요. 강요받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적당히 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소영이도 나름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과자는 하루에 한 번, 단 음료는 주말에만, 이런 식으로요. 며칠 뒤 소영이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자유롭게 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처음 키우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하면 소영이는 위축되지만 기다려주면 스스로 물어온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영아, 넌 이미 잘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크고 있잖아. 내 방식도 나름 좋은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런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어 주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점이 좋더라. 근데 내 방식도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특히 소영이 방식의 장점을 먼저 인정해 줬어요. 내가 아이들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 같아서 좋다. 나는 너무 엄격했나 봐. 그러자 소영이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두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시간을 조금 정해보니까 좋네요. 그런데 완전히 엄격하게 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어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제 경험과 소영이의 육아 철학이 만나서 더 좋은 방법이 된 거죠. 사람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먼저 잘라버리면 며느리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소영이가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대신 믿어주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소영이라면 잘할 거야. 이 아이는 충분히 현명해. 그러면 소영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는 먼저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 경험으로는 어떠셨어요? 아이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영이가 요리를 할 때, 집안 정리를 할 때, 아이들과 놀아줄 때, 저는 그냥 믿고 지켜봤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소영이가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개입했을 때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더라고요. 며느리를 돕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시선,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 그리고 그걸 말이 아닌 침묵으로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이자 좋은 시어머니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소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저에게도 편하게 다가오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상의도 해요. 어머니,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도 자기 생각도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존경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엄마는 정말 똑똑해.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소영이가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눈에 보여요. 마무리 6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 여러분, 이 5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는 것뿐이에요. 심판자에서 든든한 어른으로, 완벽함에서 편안함으로, 고정관념에서 호기심으로, 비싼 선물에서 진심 어린 말로, 가르침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고 나니 정말 신기한 일들이 생겼어요. 소영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아이들 이야기도 자세히 들려줘요. 요즘엔 일주일에 2~3번은 전화가 와요. 그것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요. 어머니, 오늘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웃겨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고민이 있을 때도 저에게 털어놓아요. 어머니, 사실 요즘 이런 걸로 고민이에요. 하면서 진솔하게 마음을 열어줘요. 그러면 저는 조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줘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명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며느리 혼자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해요. 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된 거죠. 지난주에는 소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시어머니랑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늘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며느리 눈치도 보고 혹시 섭섭해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만남 자체가 즐거워진 거예요. 며느리와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결국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는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시도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해보셔도 되고,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를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과 방식을 인정해주고, 수고를 알아주고, 실수해도 믿어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왔고, 나름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존중해주는 순간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도 편안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를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전해줄 수 있다면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행복한 관계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고 가끔 예전 습관대로 하려다가 멈추곤 했어요. 특히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소영이가 뭔가 할 때마다 입에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라는 말이 자꾸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제지하고 아니야, 기다려보자 라고 다짐했어요. 2번째 달엔 조금 익숙해졌지만 가끔 실수를 했어요.
소영이가 아이들 옷을 입히는 걸 보다가 요즘 날씨에 그건 너무 얇지 않을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소영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바로, 미안해.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때 느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세 번째 달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소영이도 저의 변화를 느꼈는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수해도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도 적응하시는 중이시잖아요. 라고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한 번 시작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소영이가 아이들 데리고 놀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내일 놀러 가도 될까요?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어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어떤 순간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졌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